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밖에는 촉촉이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머리 황재화 인사 올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와 전세권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그리고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임대차, 다른 말로 임차권 또는 채권적 전세 이렇게도 불러요. 채권적 전세. 그러면은 지금부터 임대차와 전세권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는 어디에 나옵니까?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나옵니다. 주택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나옵니다. 보호법. 즉 채권입니다. 채권. 그런데 전세권은 민법에 나옵니다. 민법에. 물권입니다. 물권. 구체적으로는 사용수익할 권리입니다. 용익물권인데 용익물권입니다. 그러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건이 뭘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인도와 주민등록이죠. 인도와 주민등록. 상가 건물은 뭘까요?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 그러면 전세권은 뭘까요?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등기. 전세권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인도와 주민등록할 때 임대인의 동의 필요합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 불료. 임차인 혼자 할 수 있죠. 주민등록, 사업자 등록입니다. 그런데 전세권 등기를 할 때 뭘까요? 집주인이요? 전세권 설정자 동의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즉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보면은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하고 도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 집주인이죠.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문제인데 임대차 계약에는 집주인이 임대인이죠.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그러나 전세권에는 임대차 보증금, 임대인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 그리고 임차인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요?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에 해당되는 것이 전세금입니다. 전세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전세보증금. 결코 바람직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가 된 전세권에는 전세금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고 우리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이라는 용어를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 이게 조금 중요한데요.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성요건인 동시에 존속 요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점유했어야 돼요. 살면서 점유죠? 점유, 주민등록.
반드시 돼 있어야 됩니다. 성립 요건입니다. 주민등록은 반드시 유지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 존속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요, 임차인들 경매가 나오면은 법원에 배당 요구합니다. 배당 요구했으니까 이제 주민등록 옮겨도 되겠지라고 주민등록 옮깁니다. 큰일 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절대로 유지돼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데로 옮기면 큰일 납니다.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을 옮길 때에는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주민등록 옮기시기 바랍니다. 요거 실무에서 잘 알아두세요. 예, 배당 요구했으니까 이제 주민등록 옮겨도 되겠지라고 주민등록 옮깁니다. 절대로 옮기면 안 돼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어렵습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성립 요건인 동시에 존속 요건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러나 전세권은 뭘까요? 안 살아도 상관없어요. 점유? 주민등록?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로지 전세권 등기만 돼 있으면 돼요. 전세권 등기만 돼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합니다. 단독주택에 다가구도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다가구 주택에는 토지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의 일부분만, 단독주택에 대해서 건물에만 전세권 돼 있는 수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에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경매가 나오면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배당에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기 때문에 토지의 낙찰대금에서는 배당을 못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건물 배당은 건물 부분에서만 받아가고 토지 부분에서는 배당을 못 받아간다는 거. 그래서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에는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경매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기 때문에 건물의 낙찰대금에서만 배당받아가지 토지의 낙찰대금에서는 배당을 못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집합건물. 집합건물에는 토지와 건물 분리처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합건물,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는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건물, 토지 다 배당받아갑니다. 왜냐하면 집합건물에, 건물에만 건물의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 토지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별도로 제가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야, 그러나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는 어떻게 될까요? 임대차는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은, 그렇죠? 예. 되어 있으면은 배당을 받아가는데 토지, 건물 다 받아갑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하고 토지 부분 낙찰대금입니다. 낙찰대금 모두에서 받아간다. 여기 조금 다른 점입니다. 요거. 자,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실무에서는 선임차인 이렇게 많이 불러요. 선임차인. 그리고 이 경우에 뭘까요? 선순위 전세권자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안 하면은 무조건 보증금 전부 낙찰 인수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자도 마찬가지예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안 하면은 전세금 무조건
전부 낙찰자 인수.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이나 선순위 전세권자 배당 요구 안 하면은 보증금 전부, 전세금 전부 낙찰자 인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배당 요구 한 경우 문제예요. 배당 요구 한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도 배당 요구 한 경우. 잘 알아두세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이, 선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 한 경우에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낙찰자 인수입니다.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 인수.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했어요. 보증금 1억입니다. 그런데 7천만 원만 배당받았어요. 그래서 3천만 원 못 받았죠. 그러면 배당받지 못한 3천만 원은 낙찰자 인수입니다. 요거. 그런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한 경우에 배당받지 못한 전세금 낙찰자 인수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배당받지 못한 전세금 낙찰자 인수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이 또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안 한 경우에는 무조건 보증금 전부 낙찰자 인수, 전세금 전부 낙찰자 인수입니다.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한 경우에 이게 문제입니다. 배당 요구 한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요. 예,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 1억입니다. 배당 요구했어요. 7천만 원만 배당받았습니다. 그럼 배당받지 못한 3천만 원은 낙찰자 인수입니다. 그런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전세금 낙찰자 인수 아닙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컨대 선순위 전세권자가 1억입니다. 전세금. 배당 요구했어요. 7천만 원만 배당받아갔습니다. 4천만 원 못 받았어요. 낙찰자 인수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다른 점이 이게요.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만 하고 특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예. 요거 단독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기 때문에 토지의 낙찰대금에서는 배당받지를 못한다. 실무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 선순위 전세권자가 단독주택에만 건물에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경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리고 특히 요 경우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한 경우와 안 한 경우 실제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물이 1분 타임입니다. 관상, 무려 색상, 무려 심상이다. 관상, 얼굴 관상이죠? 관상보다는 색상이 더 좋고 색상보다는 심상, 마음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색상이란 말은 얼굴색을 말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얼굴색이 아니라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건강이 나쁘면 얼굴색도 달라지죠. 그래서 봅니다. 얼굴 관상보다는 색상, 건강한 얼굴이 더 좋고 색상, 건강한 얼굴보다는 마음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상이 최고다. 그래서 얼굴 관상보다는 심상이 더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관상불여 색상이요 색상불여 심상이라.